일단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에이펙 폐막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우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당에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인데 이번은 좀 약간 빵 터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요, 6월달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나 관련한 거 뭐 이런저런 뭐 공소 취소라든가 법률 개정, 네. 뭐 이런 거 이번 재판중지법 포함해서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사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네. 대장동,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이런 분들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굉장히 그 형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봐라 이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란 얘기다 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부분 인용해서 이거 무죄라고 확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치고받다가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재판 중지법을 네. 입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시기가 딱 이제 에이펙 직후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난감한 거죠. 지금 굉장히 고생해서 지금 몸살나서 일정도 취소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네. 진짜 막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 재판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례적으로 좀 강도 높게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 네.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좀 화급하게 진화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좀 보수 세력이나 이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뭐 명정 갈등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일종의 분열 프레임이고요. 뭐 그 얘기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뭐 일단 진화가 됐고 일단 지나간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파장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판중지법이 중지된 건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법 추진을 하는 건 원래부터가 뭐 전략적으로 그렇죠. 사법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어쨌든 현직 권력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격은 네.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 부분, 그 위원장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건 물론 당연히 잘못했죠. 네. 잘못하고 미심쩍지만 그 부분이 언급되면서 이게 마치 현재 권력에 대한 뭐 보복 뭐 이런 걸로 자꾸 이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재판중지법을 중지한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당과 청의 이 입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청이 대통령실이 존재하는 이유와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데 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을 같은 식구잖아요. 식구 여당하고 내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잘 조절하고 그렇죠.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브리핑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방식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스스로 그걸 번복하게 네. 이 협의를 네. 비공개로 조절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이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해서 당 내의 문제가 돼버려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실제 소통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증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서 좀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한 것일 텐데 오히려 갈등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다른 쪽이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좀 무마했으면 좋을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성원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나 감정들을 봤을 때 네. 멈추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하나 정도는 당이 왜 지금 이걸 했을까? 네. 에이펙 때문에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응원의 열기가 있을 때 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네. 이번 기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 들어왔을 때 한번 딱 해버리는 게 공감대를 좀 좋겠다라고 형성하자. 저는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인기가 확 떨어질 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무슨 수로 방어를 합니까? 예, 그런 건 있는데 이번은 현재 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동력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지금 씨가 잘 안 먹히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걸 의제로 하는 건 오히려 좀 정무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무적으로는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고. 근데 네.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이 얘기를 하니까 저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네. 비서실장까지 나서 그렇게 됐고 예. 또 이제 사실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 좀 이렇게 약간 놀렸어요. 네. 에이 다시 할 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누가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또 바로 다음날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뭐 이번 건은 이제 이렇게 이 논란은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이 지금 이번 국면하고 별도로 사실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신문에 이제 내일 아침자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어요.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로 해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 재판 진행 중에 대선에서 그분들 당선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당신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그럼 재판 진행하고 네. 뭐 비선거권 박탈하면 대통령 내려오는 게 맞냐? 그 역지사지를 좀 해봐라. 그리고 이건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뭐 이런저런 뭐 주장을 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나 공감을 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라는 게 헌법 가치를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여야 합의로 손잡고 사이좋게 네. 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썼는데 국민의힘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사실 여야 합의로 하면 문제 없이 되면 사실은 그 어쨌든 법을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전혀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참 웃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난리가 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정권 잡으면은 자기들한테 다 돌아올 부메랑이고 인적 풀이 지극히 제한될 거를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행위가 현재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구속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 앞에 네.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미래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구나라는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자 서원용 기자님이 쓰신 칼럼을 보고 국민의힘이 좀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하지 않으신다. 근데 원론적으로 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학자들이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할 때 그 수사 재판 전부 다 중지했거든요. 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나라의 대표, 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국정 재임 기간 동안만 좀 재판받지 않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그 헌법 84조의 정신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심지어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있으면 이 대통령 한 사람은 그 재임 기간만큼 더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옛날에 협업 처리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라고 하지만 이걸 뭐 공소 취소로 해서 다 없었던 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맞겠다. 뭐 네. 이런 상식적인 주장도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왜곡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네. 잘못된 겁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인데 네.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권한을 사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계속 흔드는 게 이를테면 저는 그 법이 통과되면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인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불소추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선택.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택할 때 우리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네. 재판 여러 개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났다는 거 다 알면서도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게 그 국민 주권이 최고죠. 그걸 아니 판사들 몇 사람 손에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게 맞나요? 그래서 말이 이제 안 민주당이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호칭을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안정적인 그런 국정 의미죠. 운영을 네. 네. 그런 의미인데 해야 그렇다고 된다는 뭐 의미인 호칭까지 것 그럴 같습니다. 필요는 없고 정확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네. 형사소송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미 기소돼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 이걸 한 줄 넣는 그런 정도. 네. 물론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내 들었을까에 대해서 나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외교 무대에도 서고 성과를 내면서 중도층을 겨냥해서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정청래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청산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세우면서 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혼자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온단 말인데 이거는 그거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그렇게까지 뭐 자기 정치하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에요. 네. 저들하고 접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걸 겁니다. 야당이 자꾸 저 이재명 정부를 뭐 흔들어 뭐 재판을 재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와봐 해서 이제 우통 벗고 나가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과잉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또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그랬거든요. 네. 또 두 사람은 평소에도 소통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정 갈등 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자꾸 옛날 문법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정치 다 했어요. 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 당은 다 시키는 대로 했고요. 대개 이제 여당 총재는 대통령이 겸했고 여당 대표는 그냥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보궐선거 졌다. 그럼 대표 날리고 사무총장, 원내대표, 원내총무 다 날리고 막 그러던 시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둘이 무슨 바둑을 두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정부 여당을 끌고 나간다. 이렇게 자꾸 네. 이런 뭐 보수 논객들이 그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현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좀 시야가 좁다는 약점도 있지만 현재 흐름에 조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데 프레임, 옛날 정치 문법 갖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그런 뭐 내부 갈등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전혀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다. 명청 갈등은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 부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두 가지 명제는 옳고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으면 민주당이 싫어져요. 네. 정청래 대표가 싫으면 민주당이 싫어져요. 정청래 대표가 싫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끌어내리진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고 있는 집행 권한이나 등등 그 국민들 인식 속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위상과 당 대표의 위상은 이렇게 비교나 영향력에 있어 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한쪽을 가지고 한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싫으면 화요일 공덕보 차를 안 볼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송세경 기자님이 싫으면 공덕보차 전체를 다 안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청래 당대표가 뭐 끌어내리고 아니고의 문제로 볼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동조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에 의해서 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그 개연성이 없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청래 대표 이렇게 좀 미안한 게,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네. 50% 중반, 당 지지율 40%, 네. 당대표 지지율 30%. 이 차이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당 지지율은 더 낮아야 돼요. 네. 그리고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 당의 일부의 선택과 일부의 반대를 받은 당대표 지지율이 더 낮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분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지율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개혁안을 이야기되면 이거는 네. 이걸 끌어내리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네. 판단을 해버리기 네, 때문에 네, 영향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 역할 분담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당은 요걸 좀 듣더라도 할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이 트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안별 분화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 어떤 건이 있으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정당이나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는 현재 권력도 중요하지만 다음 오는 선거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안에 있어서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정청래 대표를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내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세력들 안에서는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당권이나 당의 그 역학관계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들이 저는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이 두 지지층이 다르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지지층 중에 다수가 정청래 대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약간 의도적이고 매 건에 있어가지고 튀는 조금 더, 좀 더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는 좀 소수들의 의견이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거지, 네. 사안별 차이를 가지고 지지층 자체의 분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층 분화라고 보기에는 좀 네. 힘들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하겠다 이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 되기 전부터 여러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정청래 정치인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답변 뭘 것 같습니까? 조국의 통일? 민주화? 그게 뭐요?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라. 당신도 정치인인데 야망이 있을 거 아니냐? 서강 기자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두 번째 답변. 네. 다시 물어보신다고 해도 저의 목적, 정치적인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저는 두 술을 좀 번까지 먹였으면. 저는 두 번까지 물어보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정청래 자기 정치한다? 자기 정치하죠.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뭐 좀 손해 나더라도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 정청래가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지층 분화도 사실은 이게 오래된 겁니다. 원래 민주당 지지층 그렇게 내부에서 잘 싸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치고받던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은 지금도 치고받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이 몇 명인데요. 그 중에서 저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막 논쟁하는 분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 전체가 분화하고 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상황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면은 또 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큰 광역 단위 선거가 되든지 작은 선거에서는 선수들로 나오면서 그런 격화들이 있는 거고, 큰 선거가 되면 그건 좀 지지층.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프레임을 그렇게 갈 거잖아요. 네. 누구는 친명 후보고 누구는 또 또 반명 후보고 이렇게 갈 건데, 네. 그건
규정하는 거고 출마하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의 성격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차이인 거지. 뭐 그걸 어쨌든 간에 뽑히면 그냥 가는 거죠. 진짜 분화는 뭐냐면 네. 다른 당 지지하게 가고 이런 게 진짜로 그게 나쁘고 분화하고 이탈인 당을 거예요.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겠다. 이게 대선이나 분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에 대해 가지고 뽑히는 과정 동안에는 당연히 분화되고 이합집산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실제 지지층들의 완전한 이 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돌아가신 아주 나이 많은 정치인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자유당 때 민주당 출입하던 기자였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총재 권한대행까지 한 분인데 네. 이분이 민주당 구파하고 민주당 신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이를테면 민주당 구파의 막내가 김영삼이고요. 민주당 신파의 막내가 김대중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분위기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김영삼 막내가 속해 있던 그 민주당 구파는 이 높은 데서 결정하면 따른다. 네. 이런 게 있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리. 배신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 그 위에서 저 보스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 따르는 거고 대신 뭐 정치 자금 다 뭐 지원해주고 네. 공천 때 다 챙겨주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젊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속해 있던 민주당 신파의 문화는 그렇게 싸운대요. 술 먹으면서 논쟁하고 첫째, 둘째, 셋째 그렇고 그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주당 안에 구파 심파인데도 그 뿌리가 굉장히 다르다. 문화가 다르구나 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그대로 민주당 구파는 3당 합당을 통해서 또 거기에 군사 문화를 계승한 민정당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네. 분위기가 비슷한 곳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쪽 민주당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지금도 사실은 높은 데서 결정하면 대충 따르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네. 일단 당원들부터 좀 말이 많고요. 높은 데서 결정한다고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명분을 뿌리 깊은 주고 거군요. 설득이 돼야 뭐 맞습니다. 되는 거지. 뭐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옳지 않냐.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되고, 우리 민중을 위해서 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명분을 지어줘야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이 문제도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해야지 이러는 당원들이 있는 거고 좀 약간 열성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얘기 지금 하면 우리한테 조금 손해하냐 해서 이제 야야 혹시 그 정청래 개인 정치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러지 마.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좀 싸나운 사람들이 하는 것 네, 그런 싸나운 장면. 사람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큰 결과적으로 문제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어쨌든 설득을 하면 된다. 명분을 주고 설득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이 될 거예요. 아까 네. 장모님 말이 맞다고 봐. 이게 선거를 앞두면 이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한 3, 4단씩 다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네. 이길 수 있다. 이쪽으로 확 모일 겁니다. 후보에. 이따가 그 얘기도 서울시장 지방선거 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에이펙 끝났고 나름 성공적으로 외교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까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53%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올라갔고요. 한국갤럽이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게 물론 에이펙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 아직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 안 한 시점, 약간 좀 걸쳐 있긴 한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전 충분히 반영은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네. 통일이 되거나 우리나라 한강에서 갑자기 석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네. 여론 지지율이 확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추세가 중요하니까 이게 내려가던 게 멈추고 이것만 해도 오래 걸리고 이게 멈춘 상황에서
보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KSY에서 정기조사가 발표되는데 아마 네. 거기 나오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항상 좀 낮게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담담해요, 이번에.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전주랑 비교하는 건 2주 전이랑 비교하는 분명히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모든 사람들이 악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네. 그 악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국정평가이기 때문에 외교 이 부분도 또 부동산보다는 훨씬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각하고 그게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거다라고 반등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일단 5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에이펙 효과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워낙 그 대통령 개인기로 많이 돌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조직적으로는 걱정되는 대목도 있는데 아직 일반 국민한테 그것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가 50%가 넘는다 이 얘기를 최근에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에이 여론조사다 엉터리인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길래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높게 나오냐. 아. 그래서 제가 당신은 주위에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또 그래도 이분이 관계 유지가 괜찮을까요? 아니 뭐 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한 7, 80% 지지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계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도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인구가 어디가 더 많냐? 영남이 많냐? 호남이 많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약간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수 쪽 지지층의 반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돌파를 해서 한 60%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 평가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뭐 그건 기대해서도 안 되고 네. 저는 지금 정도 유지를 계속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또 더 올라가면 정권이 오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KSY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싫어하시나 왜 이렇게?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핵잠수함 이번에 정부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사실은 좋아할 만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수 지지층 그건 평가하더라고요. 네. 보수 신문에서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네. 그건 잘했다, 수건이다 이런 거고 오히려 한겨레 신문의 논객들이나 경향신문의 논객들 중에 그거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비핵화 북한에 요구하는 거하고 좀 안 맞고 네. 일본을 또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에서 그 잠수함 건조해라 이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제를 던졌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을 지금 맞아요. 우리 국민이 벌이고 네.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약간 우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잘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AI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AI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제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자주 국방의 수준과 깊이를 어떻게 갈 거냐. 사실 대통령이 던져야 될 아젠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익숙하게 대통령으로서의 걸 하시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네. 유지 혹은 상승, 점진적인 상승으로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부터 느낀 건데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일 솜씨는 확실히 탁월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태도, 그 다음에 정치 네. 이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대표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최적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절대로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이 로우키로 쭉 밀고 가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거긴 한데 오늘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뭐 얼마나 한다고.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착한 가격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한 마켓하니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호텔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외교나 그다음에 뭐 AI 칩도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저도 주식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는 주식 투자한테 오늘 주제가 이런 게 있던데 네. 했던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좀 크게 그걸 하시는 분인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경우에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이미 이익을 얻었으니까 네.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빠지는 게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하는 게 주식이 올라가니까 빚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빚내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소액 그냥 소소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네. 약간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큰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올라간다고 예측하기도 좀 어렵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그 환경들이 달라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지지율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주가 떨어지면 실제 떨어진 실질적인 영향보다 그걸 또 이게 씹어 돌리려고 하는 주위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투자 시작하셨으면 제가 하나만 조언을 해드릴게요.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저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종목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바빠서 그거 못합니다. 또 공독포차 진행도 해야 되고. 네.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주 샘플을 그건 괜찮은데 네. 예, 단타 매매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그냥 시장에다 투자하시면 돼요. 간접 투자죠. 그렇게 거기다 일임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가 쭉 상승세지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다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ETF 투자. 좀 뭐 등등. 지금 관심 많네. ISA라는 것도 ISA.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공고를 해요. 또 이제 그게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할 시간도 없으실 거고 네. 그런 거 단타 매매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어 놓으시면 확실히 이 저축보다는 배당하고 나중에 네. 그 시세 차익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막 ISA, IRP 뭔가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좀 공부 좀 더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 주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주가 등락은 하느님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 이건 정책 목표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건 옳지만 그 자체를 진짜 목표로 세우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해도 안 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정 평가를 주가로 받을 생각을 우리 혹시 정책 당국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조언이네요. 주식 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할 사유는 되겠지요. 네. 알려면 뭐라도 지금 흠집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사이드카 걸렸죠. 네. 예. 근데 저는 주식 문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송재현 기자님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도 있지만 네.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종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1대1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강조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걸 가지고 진짜로 사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